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연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연습한 것, 실제로 한 것, 그리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 그만큼 발표에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의 완벽한 준비를 도와줄 강력한 무기, 안녕하십니까?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프레젠테이션, 이기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복할 분야는 바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지루하고 잊혀지기 쉽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보여주는 힘입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중에서도 이 프레젠테이션 도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에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아주 근사하게 포장해주는 선물 상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순히 글자만 적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 요소를 쏙쏙 집어넣어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법, 그리고 발표자가 떨지 않고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발표 지원 기능까지 폭넓게 살펴볼 겁니다. 게다가 요즘 혼자 일하는 사람 없죠?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문서를 꾸미고 저장하는 협업과 클라우드 저장 같은 최신 트렌드 기능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지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워포인트가 주인공인데요. 이 친구의 얼굴인 UI 구성부터 화려한 편집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까지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기능을 아는 것을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로 무장한 매력적인 슬라이드를 직접 뚝딱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무대 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프레젠테이션의 세계,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앞서 사무자동화의 기본 틀을 어느 정도 익혔다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가 가진 매력적인 기능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시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S법에는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상자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효과나 전환 효과는 무대 위 배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처럼 슬라이드들을 매끄럽게 연결해줍니다. 특히 나타내기, 팝업, 페이드 같은 애니메이션 효과는 텍스트나 도형을 단계별로 보여주면서 청중이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발표자가 직접 하나씩 설명하지 않아도 청중은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죠. 시험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환 효과와 애니메이션 효과의 차이인데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장면 전환과 같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밀기, 겹치기, 디졸브 같은 효과들이 이에 해당하죠. 반면 애니메이션 효과는 한 슬라이드 내의 텍스트나 도형 등 각 요소에 적용하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문제를 틀리기 쉽습니다. 또한 순서 제어 기능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타이밍 설정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언제 나타나는지, 클릭 시 실행할지, 아니면 일정 시간 지연 후 자동으로 실행할지 정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못 설정하면 발표 흐름이 끊기거나 너무 급하게 넘어가 청중이 내용을 놓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험에서도 타이밍 설정 문제에서 헷갈려 틀리는 사례가 많으니 꼼꼼히 익혀두세요. 여기서 시각적 정보 전달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글씨만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미지, 도형, 표, 차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해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수치를 표나 차트로 시각화하면 숫자만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이죠. 그리고 동적 효과 설정은 이런 콘텐츠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추가해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만화책에서 컷마다 등장인물이 움직이듯 프레젠테이션도 생동감을 더해서 발표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프레젠테이션 구성 요소는 제목, 본문, 이미지, 도형, 차트, 표, 아이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해 발표 내용을 다채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콘이나 스마트 아트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폰트 또한 핵심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너무 눈에 띄거나 산만한 색상은 오히려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 적절한 조화를 유지해야 해요.
정보를 계층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 소제목, 이미지나 리스트 순으로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면 청중이 내용을 따라가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정보가 뒤죽박죽 나열되면 발표가 산만해지고 전달력도 떨어지죠. 이런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프레젠테이션 SW는 단순한 슬라이드 제작 도구가 아니라 시각과 동적 효과를 적절히 사용해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글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삽입하여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를 적절히 삽입하면 발표 내용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마치 요리에 향신료를 넣어 풍미를 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이런 멀티미디어는 발표 분위기를 한층 살리고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죠. 특히 요즘은 온라인 동영상 삽입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 링크를 바로 슬라이드에 넣고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편집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오답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동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삽입한다는 답은 틀렸어요. 온라인 동영상 삽입은 주로 링크 형태로 연결되며 직접 다운로드해서 삽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배경음악이 모든 슬라이드에 자동 반복 재생된다는 설명도 오답으로 자주 등장해요. 실제로는 배경음악 재생 설정을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하므로 모든 슬라이드에서 자동으로 반복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발표자 지원 기능 중 발표자 보기도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능을 켜면 발표자 화면에는 메모, 타이머, 다음 슬라이드 미리 보기 등이 표시되어 발표자가 발표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청중에게는 오직 발표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만 보이기 때문에 발표자의 메모가 노출될 걱정은 없답니다. 발표자 보기는 발표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또한 공동 작업과 공유 측면에서도 매우 강력합니다. 클라우드 저장 기능을 통해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편리하죠. 이 클라우드 저장은 내 자료가 온라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 같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협업 기능에서는 사용자별 편집 권한 설정, 댓글 작성, 제안 모드 등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문서를 함께 수정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 모드는 친구가 내 숙제에 코멘트를 달아주고 수정 제안을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 시험에서도 이런 비유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처럼 프레젠테이션 SW는 멀티미디어 삽입부터 발표자 지원, 그리고 협업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발표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줍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넣어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니 이제는 어떤 도구를 써서 그 매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대표적인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와 구글 슬라이드스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뚜렷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워포인트는 윈도우나 맥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기능과 템플릿,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VBA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나만의 명령어를 만들어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고,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러 장의 슬라이드 디자인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 해줘서 일일이 손대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반면 구글 슬라이드즈는 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설치가 필요 없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실시간 협업에 특화되어 있죠. 자동 저장 기능 덕분에 작업 중 데이터 손실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고, 댓글 기능으로 소통이 원활하며 수정 이력을 통해 언제든지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소프트웨어의 이름이나 기능을 혼동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기능을 구글 슬라이드에서 그대로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고, 반대로 구글 슬라이드의 협업 기능을 파워포인트에서 찾으려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VBA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의 줄임말로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화를 돕는 스크립트 언어이며 슬라이드 마스터는 전체 슬라이드의 일관된 디자인을 한 번에 관리하는 디자인 템플릿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요리할 때 파워포인트는 갖춘 다양한 주방 도구와 재료로 요리를 정성껏 만들 수 있는 주방. 구글 슬라이드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한 그릇 음식을 빠르고 편하게 완성하는 공동 주방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과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멀티미디어를 더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면 이제는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도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플랫폼 기반 위에서 작동하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과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키노트는 macOS와 iOS라는 애플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며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자랑합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가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하는 요리처럼 시각적 완성도가 뛰어나죠. 반면 캔바는 웹 기반 플랫폼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며 다양한 템플릿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편리한 편집 기능, 그리고 브랜드 키트 관리까지 지원해 팀 단위 협업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서 플랫폼은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환경이며 웹 기반은 인터넷을 통해 바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시험에선 애플 키노트가 윈도우에서 작동한다거나 캔바는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오답이 자주 출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선택지는 프레지로. 이 소프트웨어는 줌인과 줌아웃 효과를 활용해 전통적인 슬라이드 방식에서 벗어난 비선형적 발표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지도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여행자처럼 청중의 시선을 특정 포인트에 집중시키거나 넓게 펼쳐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 프레젠테이션 SW를 잘 이해하면 시험 문제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발표 자료를 꾸미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내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해 줄지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멀티미디어를 더해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이제 그 내용을 화면에 어떻게 멋지게 펼쳐 보일지 알아야 하겠죠? 파워포인트의 화면 구성은 마치 무대 위 배우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움직이는 동선과도 같아서 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관객에게 최고의 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자리한 리본 메뉴는 다양한 기능의 집합소인데 마치 주방의 조리 도구처럼 상황에 따라 필요한 탭을 꺼내 쓰면 됩니다. 이 리본 메뉴에는 크게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검토, 보기 탭이 자리하고 있는데 각각 탭은 특정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일 탭은 문서를 저장하거나 열고 홈 탭은 기본 텍스트 서식이나 복사, 붙여넣기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험에서 삽입 탭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헷갈릴 때가 많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삽입 탭은 슬라이드 이미지, 도형, 차트, 심지어 영상과 음악 같은 멀티미디어까지 추가할 수 있게 해주니 프레젠테이션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비법,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리본 메뉴 바로 위나 왼쪽 상단에 위치하며 저장, 실행 취소, 슬라이드쇼 시작 같은 자주 쓰는 기능만 따로 모아둔 작은 툴바입니다. 마치 자주 쓰는 조리 도구를 손 닿는 곳에 배치하는 것과 같아요. 또 슬라이드 탐색창과 슬라이드 작업창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탐색창은 여러 슬라이드의 목록을 한눈에 보여주며 순서 변경이나 슬라이드 복제 같은 전반적인 슬라이드 관리에 유용합니다. 반면 슬라이드 작업창은 한 장의 슬라이드를 세밀하게 다듬는 곳으로 텍스트 배치나 이미지 위치 조절, 그리고 기타 구성 요소의 시각적 조정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포인트는 슬라이드 순서 조절은 작업창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순서 조절은 탐색창에서 하는 작업임을 꼭 명심하세요. 또한 하단의 메모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표자 노트를 삽입할 수 있는데 이 노트는 청중에게는 보이지 않고 발표자만 볼 수 있어 발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중 꼭 언급해야 할 핵심 포인트나 추가 설명을 미리 적어두면 말할 때 자연스럽게 참고할 수 있겠죠. 이처럼 발표자 노트는 청중과 발표자의 역할 분담을 돕는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의 디자인 탭은 슬라이드 전체의 테마나 색상, 배경 스타일을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시험 문제로 슬라이드 배경 색상을 바꾸려면 어느 탭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이 디자인 탭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전환과 애니메이션 탭은 슬라이드 간 자연스러운 이동 효과나 개체별 등장 효과를 설정하는 곳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발표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파워포인트의 각 UI 요소는 저마다의 역할이 분명해서 구분만 확실히 해둔다면 시험에서 어떤 상황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슬라이드 디자인과 전환 효과를 활용해 발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멀티미디어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콘텐츠를 화면 위에 어떤 모습으로 펼쳐낼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방식은 마치 무대 위 배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며 장면을 완성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기서 보기 모드는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대본을 맞춰보는 리허설 같은 역할을 합니다. 편집에 최적화된 기본 보기는 슬라이드를 하나씩 자세히 다듬을 수 있는 무대이고, 정렬 보기는 여러 슬라이드를 한눈에 보며 순서를 점검하는 무대 감독의 시선이라 할 수 있죠. 슬라이드 쇼 보기는 실제 공연처럼 발표자가 청중 앞에서 슬라이드를 띄우는 전체 화면 모드이며, 발표자 보기는 발표자가 메모와 다음 장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비밀 통신 같은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추가는 매우 간단한데 Ctrl M 단축키를 누르거나 삽입, 새 슬라이드 메뉴를 선택하면 새로운 장면이 무대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별 레이아웃 변경은 무대 세트 변경과 같아서 제목과 본문, 이미지, 비교 레이아웃뿐 아니라 빈 슬라이드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레이아웃 변경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과 새 슬라이드 추가가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단축키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놓치면 시간 낭비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용어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보기 모드란 슬라이드를 편집하거나 재생할 때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를 말해요. 그리고 레이아웃은 각 슬라이드에 어떤 구성 요소가 어디에 배치될지를 정하는 설계도 같은 거죠. 각각의 보기 모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발표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무대 위에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슬라이드 텍스트와 도형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위에 멋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준비했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멋지게 배치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각 요소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잘 맞춰져야 청중이 한눈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디자인 탭에서 제공하는 테마와 색상, 글꼴 스타일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결정되는데 이는 무대의 조명이나 배경처럼 프레젠테이션의 느낌을 좌우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은 여러 장의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페이지 번호나 회사 로고를 한 번에 넣을 수 있어 일일이 반복 작업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배경 서식을 통해 이미지나 그라데이션을 넣는 것은 마치 벽지나 커튼으로 무대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과 같아서 시선을 끌면서도 내용과 어울리는 배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스트 상자는 말 그대로 글씨를 담는 상자라 자유롭게 위치를 옮기고 크기나 색상을 바꿀 수 있어 정보의 강조나 구조를 잡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미지는 삽입 메뉴에서 불러오거나 드래그해서 슬라이드에 넣는데 해상도와 파일 형식에 따라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시험 문제로 출제되곤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형과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도형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며 색이나 테두리를 조절해 시각적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조직도나 프로세스를 빠르게 그려주는 도구로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또한 차트 삽입 기능은 엑셀과 연동되어 숫자 데이터를 시각화하므로 막대 그래프나 원형 차트 같은 형태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오답 포인트는 이미지 삽입 시 삽입 메뉴 대신 복사 붙여넣기를 무조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개별 슬라이드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혼동입니다. 용어로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전체 슬라이드 디자인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기능이고, 스마트 아트는 복잡한 정보나 관계를 시각적 도형으로 손쉽게 표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구성 요소를 잘 다루면 청중이 쉽게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발표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 내용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멋진 멀티미디어 요소가 잘 배치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마법 같은 도구, 바로 단축키를 익힐 차례입니다. 단축키는 키보드 위의 지름길 같은 존재로 원하는 작업을 단 몇 번의 키 조작으로 척척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이 되는 Ctrl-C와 Ctrl-V는 각각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인데, 마치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주듯 쉽고 빠르게 내용을 복제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복사와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Ctrl-D 단축키가 바로 그것인데요. Ctrl-D는 선택한 슬라이드나 개체를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단순 복사 Ctrl-C와 달리 새로운 복사본을 즉시 만들어내므로 복사 후 붙여넣기 과정을 한 번에 끝내는 셈이죠. 또한 Ctrl-G 단축키를 누르면 여러 개체를 하나로 묶는 그룹 만들기가 실행됩니다. 이 기능은 여러 퍼즐 조각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과 같아서 슬라이드 내의 여러 개체를 동시에 이동하거나 편집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반대로 그룹을 해제할 때는 Ctrl-Shift-G를 사용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룹 만들기는 개체들을 일일이 따로 다루지 않고 한 번에 조작할 수 있게 해주므로 특히 복잡한 슬라이드를 다룰 때 시간을 크게 절약해 줍니다. 글자 서식과 관련된 단축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Ctrl-I는 선택한 글자를 기울임, 이탈릭, 효과로 바꿔줍니다. 글자를 강조하거나 스타일을 다르게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죠. 또한 Ctrl-Shift-D는 글자 크기를 한 단계씩 키워주는 단축키로 문서 내에서 가독성을 높이고 싶을 때 매우 편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Ctrl-H는 글자 변경, 즉 찾기 및 바꾸기 기능을 빠르게 불러오는 단축키인데, 긴 문서에서 특정 단어를 한꺼번에 수정할 때 시간을 크게 아껴줍니다. 서식 복사 단축키인 Ctrl-Shift-C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복사 Ctrl-C와 달리 이 단축키는 선택한 개체의 서식만 복사해서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복사하지 않고 스타일만 옮기고 싶을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글씨체나 색상, 굵기 같은 서식 요소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때 유용하죠. 이걸 모르고 그냥 Ctrl-C를 누르면 내용까지 복사돼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시험장이나 실무에서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는 F4입니다. 이 키를 누르면 현재 작성 중인 슬라이드 쇼가 처음부터 전체 화면으로 실행되면서 본격적인 발표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때 발표자는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넘기며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데, 발표 모드에 들어가기 전 각종 단축키를 능숙하게 익혀두면 발표가 훨씬 매끄럽고 프로답게 보입니다. 단축키란 컴퓨터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설계된 키보드 명령 조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룹 만들기는 여러 개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함께 이동하거나 편집하는 기능으로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런 단축키를 잘 활용하면 마치 복잡한 도시의 길에서 빠른 지름길을 찾아내듯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더 빠르고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마스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축키는 마우스를 일일이 움직여 메뉴를 찾아 헤매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데, 마치 복잡한 길에서 지름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입니다. 먼저 컨트롤 키는 컨트롤의 약자로 여러 가지 명령을 빠르게 실행시키도록 돕는 마법봉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 B는 선택한 글자를 굵게 만들어 강조할 때 쓰이고,
컨트롤 P는 바로 프린트 명령을 실행해 문서를 인쇄할 수 있게 합니다. 붙여넣기를 의미하는 컨트롤 Y는 클립보드에 복사하거나 잘라낸 내용을 원하는 위치에 신속하게 삽입하는 기능이죠. 이 단축 키들을 알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를 찾아 헤매던 시간이 확 줄어들 거예요. Shift 키는 변경이나 확장을 뜻하는 조력자로 글자 크기를 조절하거나 여러 개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trl Shift 방향키 조합은 슬라이드 내 도형이나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Ctrl Shift B는 서식만 따로 붙여넣는 기능이라 원본 글자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새 위치에 적용할 때 유용합니다. 시험에서 종종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Ctrl G와 Ctrl Shift G의 차이입니다. Ctrl G는 여러 개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명령이고 Ctrl Shift G는 그 그룹을 해제하는 단축키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문제를 틀릴 수 있으니 꼭 정확히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슬라이드쇼 시작 단축키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F3는 프레젠테이션을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시작하지만 Shift F5는 현재 보고 있는 슬라이드에서 바로 슬라이드쇼를 시작합니다. 발표 중 원하는 부분부터 바로 보여주고 싶을 때 아주 요긴한 단축키죠. 그 밖에도 Ctrl S는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Ctrl X는 선택한 내용을 잘라내어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명령이고 Ctrl T는 글자 크기를 손쉽게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씁니다. 특히 Ctrl Shift C는 글자를 조금 더 세밀하게 줄일 때 쓰는 단축키라 세심한 디자인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는 바로 텍스트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서 청중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죠.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에서는 보통 슬라이드를 만들면 제목 상자와 내용 상자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제목 상자는 슬라이드의 핵심 주제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공간이고 내용 상자는 세부 내용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꼭 이 기본 상자에만 글자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텍스트 상자 도구를 써서 슬라이드 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글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레이아웃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미지 옆에 간단한 설명을 넣거나 강조하고 싶은 문장을 눈에 띄게 위치시키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 부분을 묻는 문제에서는 기본 제공 상자 외에 텍스트 상자 도구로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한 뒤에는 글꼴과 서식을 조절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글꼴의 종류, 크기, 색상, 굵기, 볼디우림, 이탈릭, 밑줄 등 다양한 서식 옵션을 변경할 수 있죠. 이 모든 설정은 파워포인트 리본 메뉴의 탭 내 글꼴 그룹에서 조작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칫 문단 정렬과 글꼴 서식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꼴 그룹은 말 그대로 글자의 모양을 바꾸는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을 크게 굵게 만들어서 시선을 끌거나 중요한 단어에 색을 입혀 강조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문단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양쪽 맞춤, 과줄 간격 조절은 단락 그룹에서 조절하는데 이 부분은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단락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정렬은 내용이 왼쪽 선을 기준으로 정돈되고 가운데 정렬은 문장이 중앙에 깔끔하게 배치되어 보이게 하죠. 양쪽 맞춤은 양쪽 모두를 깔끔하게 맞춰서 더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시험에서는 글꼴 그룹과 단락 그룹의 기능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둘을 헷갈려서 문단 정렬을 글꼴 그룹에서 한다고 답하면 오답 처리됩니다. 이처럼 텍스트 입력과 서식 설정은 단순한 작업 같지만 프레젠테이션의 전문성과 메시지 전달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잘 꾸며진 글자는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발표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 시험에서도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텍스트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관리하는 그룹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로 메시지의 뼈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메시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살과 피부, 즉 도형과 그래픽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도형은 사각형이나 원, 화살표 같은 기본적인 모양부터 흐름도에 쓰이는 다양한 도식까지 프레젠테이션에 시각적 힘을 불어넣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리에 소스와 장식을 더해 맛뿐 아니라 눈도 즐겁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도형을 삽입한 뒤에는 색을 채우거나 윤곽선을 다듬고 그림자 효과를 줘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해 그룹으로 묶으면 마치 여러 갈래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듯 한꺼번에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작업이 훨씬 편리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는 도형 편집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도형 병합이 단순히 도형을 겹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형을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합치는 작업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은 단순한 도형 모음이 아니라 계층 구조나 프로세스처럼 복잡한 관계를 한 번에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란 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쉽게 풀어보자면 도형 서식 탭은 도형을 꾸미고 다듬는 미용실과도 같아서 색이나 그림자, 크기 조절 등 다양한 미용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스마트 아트 그래픽은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도와주는 똑똑한 도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 한 장으로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는 만화책처럼 말이죠. 이렇게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활용하면 단순한 텍스트 나열에서 벗어나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시각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주 쓰이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슬라이드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형과 그래픽으로 프레젠테이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면 이제는 표와 차트를 활용해 정보를 한층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할 차례입니다. 표는 숫자나 텍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의 정원사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 여러 제품의 판매량을 비교하거나 일정 관리에서 날짜별 업무 현황을 정리할 때 표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표를 만들 때는 먼저 메뉴에서를 선택해 원하는 행과 열의 수를 지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행은 가로줄, 열은 세로줄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표의 뼈대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표가 엉뚱한 모양이 되거나 데이터 입력이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죠. 표를 만든 뒤에는 탭에서 스타일, 음영, 테두리, 머리글행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머리글행은 단순한 데이터 입력 공간이 아니라 표의 제목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글을 강조하면 표의 구분이 명확해져 청중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머리글 설정을 빼먹거나 잘못 적용하면 데이터가 혼동될 수 있으니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반면 탭에서는 행과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셀 병합과 셀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셀은 표에서 정보를 담는 작은 방 같은 공간이고 병합은 이 방들을 하나로 합쳐서 같은 항목을 묶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분기라는 제목을 3개의 10셀에 걸쳐서 표시하고 싶을 때 셀 병합을 쓰죠. 종종 시험에서 셀 병합은 탭에서 한다라는 오답이 나오는데 반드시 탭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또한 교차행 음영을 주면 표가 훨씬 읽기 편해지고 굵은 테두리를 적용하면 각 셀의 경계가 뚜렷해져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서식 꾸미기는 단순한 미관상 효과를 넘어서 정보 전달에 큰 도움을 주므로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게 좋아요. 표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은 청중이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완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이제 표로 정보를 정리하는 기본기를 확실히 다졌으니 다음으로는 이 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차트 편집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와 차트를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면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글자나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넘어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무대의 배우가 조명에 맞춰 움직이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과 비슷해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시작 효과는 객체가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드인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이고 플라이인은 화면 한쪽에서 날아오는 효과예요. 두 번째는 강조 효과로 이미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 중 특정 부분을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회전하거나 색깔을 바꾸는 식으로 주목도를 높여주죠. 세 번째는 종료 효과인데 이는 객체가 사라질 때 사용하는 시각적 표현입니다. 마지막은 이동 경로로 객체가 미리 지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시험에서 흔히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시작 효과는 객체가 나타나는 방식이고 종료 효과는 사라지는 방식이니 꼭 구분해야죠. 또 강조 효과를 종료 효과와 혼동하면 안 되는데 강조 효과는 객체가 계속 남아있으면서 눈에 띄게 하는 것이고 종료 효과는 객체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선을 유도하는 시각적 신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동 경로는 객체가 마치 무대 위에서 미리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배우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설정 애니메이션 효과를 슬라이드 쇼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편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3가지,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기능, 멀티미디어 삽입, 발표 지원 기능.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 필수, 수험생분들께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